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제가 지난번 마지막으로 올린 동영상이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거죠. 그죠?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을 지나서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참고하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동영상은 모든 분들에게 추천하는 동영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제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하여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을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동영상은 참고용으로, 복습용으로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따라 하셔도 안 되고요. 이 동영상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저희 동영상은 세 가지 동영상 시리즈가 있는데, 첫 번째가 대사증후군 시리즈, 두 번째가 균형잡기, 세 번째가 복습 응용 연구 동영상 시리즈, 지금 올리고 있는 이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을 참고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일단 대사증후군 시리즈를 먼저 끝내신 분들에 한해서 이 동영상을 참고용으로, 복습용으로, 연구용으로 이렇게 활용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죠? 절대 무작정 따라 하시지는 마세요. 바로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또 이렇게 동영상 올릴 수 있는 상황과 또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동영상 끝까지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또 감사드립니다. 자, 지난 한 3일, 4일 정도 동안 큰 변화는 없었고, 근데 이렇게 구체적인 변화들은 좀 있긴 있습니다. 좀 방법들이 좀 세밀해지고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일요일날, 지난주도 아니죠, 그저께 일요일날, 주일날 충남 덕산에 다녀왔고, 또 모임을 진행을 했고 했는데, 하여튼 그 모임 중에 했던 것 중에 이제 5단계 동작법이라고 그냥 한번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또 실행도 해봤고요. 일단은 그 모이신 분들 중에 이제 두 분을 대표 조장격으로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려서 조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장님이라고 불렀고, 하여튼 그래서 그 조장님 하에 이제 한 두세 분이 이렇게 같이 한 세네 명이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이제 5단계 동작을 이렇게 같이 실행해 봅니다. 조장님들은 한 분 한 분의 특성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리의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다리의 문제가 앞발, 뒷발 문제도 있지만은 이게 발바닥이 바깥쪽으로 치우치냐, 안쪽으로 치우치냐, 이런 차이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번 주에는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어떤, 장로님 한 분은 테스트가 좀 그동안 이상하게 진행이 돼서 나중에 보니까 테스트를 다시 진행을 해보니까 이게 발이 반대 발이었는데 잘못 판단하고 그렇게 됐다라는 게 밝혀진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분을 여러 차례 뵀는데 우리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 이렇게 해보면 분명히 오른발이 뒤로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기 조금 이상하게 허벅지나 두께가 이런 게 분명히 앞쪽 허벅지가 더 두껍게 나오고 뒤쪽 허벅지가 더 얇게 나오고, 또 왼쪽은 또 뒤쪽 허벅지가 두껍고 오른쪽 허벅지가 얇은데, 그러면 두꺼운 쪽이 오른쪽 앞쪽 허벅지가 두껍거든요. 그러니까 오른발이 앞발이어야 되는데 걷기 테스트를 하는데 자꾸 오른발이 뒷발이 형태가 되는 그런 오른발 끝이 왼발 끝보다 약간 뒤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근데 저만 봐도 이게 말이 안 된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예전에 그 다리 쪽에
일을 하시다가 다리뼈하고 근육 쪽에 이렇게 좀 큰 부상을 당하신 적이 있었대요.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좀 걸음걸이가 이상해진 건지, 하여튼 좀 애매모호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걷기 테스트 할 때 이렇게 다리를 너무 높이 들면서 뭔가 이상하게 오른발이 자꾸 뒤로 향하는 어떤 그런 걸음걸이가 나오죠. 그러니까 발을 조금 너무 높이 들지 말고 팔도 너무 크게 흔들지 말고 적당하게 차분하게, 또 이게 정면 어느 한 지점을 바라보면서 몸을 똑바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발이 앞뒤로 돼 있으면 몸이 자꾸 한쪽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한쪽으로 이렇게 이게 오른발이 뒷발이면 오른쪽으로 자꾸 돌아가게 돼 있고, 왼발이 뒷발이면 왼쪽으로 약간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선을 정면 벽에 있는 자기 눈높이에 있는 어느 한 지점을 똑바로 쳐다보고 몸이 좌우로 안 돌아가게끔 한 상태에서 발을 너무 높이 들지 말고 그냥 차분하게 살짝 들었다 내렸다 팔도 가볍게 몸을 똑바로 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걸으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오른발이 오히려 앞발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조정하고 나니까 몸이 한결 더 편안해지고, 다리가 한결 편안해지고, 좋은 어떤 그런 현상이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리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덕산 모임에서는 그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찾아내기도 해야 되고, 또 운동법도 이렇게 막상 알려드리면 사실 제대로 안 돼요. 동작이 뭔가 이상하고, 하여튼 좀 조정을 좀 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자꾸 있어서, 이제 조장님들을 제가 좀 따로 교육도 조금 시켜드리고, 또 부탁도 해드려서, 같은 조에 있는 분들 이렇게 좀 집중해서 좀 살펴보시라고, 또 동작이 좀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도 해주시고, 저 혼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 한꺼번에 이게 점검하고 확인하고 데이터 분석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모임을 여러 차례 하고 나니까 약간 요령이 생겼는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5단계 동작이라고 이렇게 이번 주에 한번 실행을 해봤습니다. 실행을 해보고, 물론 5단계 동작만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요일날 이제 모임을 하게 되면, 점심을 먹고, 예배 드리고, 점심을 먹고, 하여튼, 잠깐 대화를 나누다가, 한 2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운동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운동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5단계 동작을 한 2-3차례, 한 3차례 정도 진행을 할 거예요. 5단계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중간중간에는, 우리가 동영상 시리즈에서 나눴던 여러 가지 운동법들을 또 한번 점검도 해보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보충하는 거 있죠. 누워서 보충하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시범도 보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자, 하여튼 이번 주에는 5단계 동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5단계 동작을 했는데, 그 5단계 동작도 그냥 단순한 건 아니에요. 왠가 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 부분에서도 그렇지만은, 이 다리의 형태가, 다리의 문제 상황들이 다 조금씩 달라요. 내가 보니까 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걸 다른 상황에 따라서 이걸 동작을 어떤 식으로 조금 하는 게 더 도움이 될까. 문제는 있는데 본인이 스스로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죠? 본인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걸 못 느끼고 있기도 하고, 모르니까 어떻게 정확하게 운동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여튼 저도 이렇게 잘 살피고 조장님들도 잘 살펴서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5단계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한번 우리가 배운 대로 순방향 원리를 적용해서 한 번씩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쭉 훑어드리는 겁니다. 운동을 한번 훑어드리고, 실질적으로 몸에 오시는 분 중에 이제 덕산 교회 다니시는 분, 권사님 또 2분 계신데, 그분들은 동영상을
그렇게 보지는 못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일단은 몸이 아주 이제 뭐 무릎이 또 심하게 안 좋으시고, 또 한 분은 분명히 우리와 같은 대사증후군인데 잘 인지를 못 하셔요. 본인이 그냥 뭐 허리도 아프다 그랬다가 머리도 아프시다 그랬다가 막 이런 분인데, 근데 이제 뭐 와서 이렇게 뭐 다리 마사지나 발가락 마사지나 이렇게 한 번은 오셨는데 발가락 마사지 해주고 다리 마사지 해주니까 머리가 되게 아파서 오셨어요. 근데 하니까 머리가 되게 시원해지고 안 아파졌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걸 예상하고 해드리긴 했는데, 기도도 해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오셔서 또 해드리고 또 해드리고, 그러니까 요즘은 일단은 너무 모르시니까, 그거는 이제 너무 모르시니까 뭐라도 해드려야 되겠는데, 이거 뭐 계속 올 때마다 마사지만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5가지 기본 동작을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번 주부터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시작을 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도 이래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이거 뭔가 정리된, 물론 우리처럼 많이 아프신 분들은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더 강한 방법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지만은, 좀 너무 이 순방향 원리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분들인데 좀 아프신 분들이 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 본인이 대사증후군이라고 인정하지 않지만 건강을 위해서 뭔가 좀, 근데 하여튼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그래 하여튼 5가지 단계별로 이렇게 한번 동작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 부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죠? 첫 번째 단계는 발가락 운동이에요. 발가락은요, 제가 한번 지나가는 얘기를 했는데, 암벽 등반가 아니신 분들은 거의 다 발가락이 약하다. 혹은 산에서 야생생활, 자연인으로 맨발로 걷고 다니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신 분들, 맨발로 걷는 분들도 발가락을 사용하지 않으면 발가락이 약한 거는 분명해요. 뭐 발바닥 지하 매트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발바닥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발바닥이 아프기 때문에 오히려 발바닥을 띄어버리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발바닥은 의도적으로 운동을 좀 해줘야 된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세미나에서 만나보면 발가락들이 진짜 문제가 많더라고요.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발가락을 한번 움직여보라 그러면 발가락 자체가 잘 안 움직이고, 또 누르는 거는 좀 되는데 들어 올리는 거, 누르는 거는 되는데 들어 올리는 거는 아예 안 되고 막.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발가락 마사지를 해주니까 바로 효과가 좋게 나타나더라고요. 너무 그게 상태가 안 좋으니까. 발가락 마사지 해서 사원교혈, 중도혈 해갖고요, 뭐 족삼리 해갖고, 그죠? 스란, 외스란, 그 위쪽으로 하여튼 쭉쭉 이렇게 마사지를 다리를 툭툭 쳐드리면서 이러니까 엄청 시원해 하시면서, 심지어 머리가 아프던 게 머리가 계속 아팠는데 그게 쏙 빠지더라고요. 그게 워낙 문제가 심각했으니까 그 다리 쪽만 풀어줘도 효과가 싹 나타나는 그 모습. 물론 그분이 뭐 건강해졌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점들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발가락 문제 1단계입니다. 그죠? 발가락을, 자, 발바닥을 땅바닥에 딱 붙인 상황에서, 그죠? 자, 발가락을, 자, 지팡이는 제가 왼팔로 하려고 했는데, 알겠어요. 발바닥을 땅바닥에 딱 붙인 상황에서 발가락을 이렇게 눌렀다. 5발가락을 다 동시에 발바닥을 땅바닥에 딱 붙인 상황에서 눌렀다, 들었다. 눌렀다, 들었다. 눌렀다, 들었다. 발가락만 보세요. 발가락만 눌렀다, 들었다. 이걸 10번, 13대를 하는 게 1단계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이면서 서로 마주 보면서 이렇게. 자, 이 모든 동작에는 바람을 불어야 돼요. 자, 모든 동작에서는 입으로 바람을 부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10번 하면 1단계가 끝나는 거예요. 1단계는 쉬워요. 이거는 모든 분들이 공통점이니까 발바닥 전체는 땅바닥에 대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발가락만 하는 겁니다. 이거 빠르게 해도 됩니다. 뭐 일부러 천천히 할 이유 없습니다. 속도가 되면 저처럼 이렇게 빠르게 해도 됩니다. 10번 하면 끝! 이래도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리 동작인데, 이제 발가락부터 다리로 올라오는 겁니다. 이제 앞발, 뒷발과 안쪽, 바깥쪽, 안짱다리냐, 이렇게 안쪽으로 몰리는, 무릎이 안쪽으로 오는 다리냐, 무릎이 바깥쪽으로 가는 다리냐에 따라서 동작이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앞발, 뒷발에 의해서도 달라지고, 발바닥, 무릎이 안쪽으로 오느냐, 바깥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동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발바닥 바깥쪽에 힘이 가느냐, 안쪽에 힘이 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똑같은 겁니다. 그죠? 일단은 저는 오른발이 뒷발입니다. 그죠? 예, 자, 이쪽이 오른쪽 다리입니다. 이쪽이 오른쪽 다리라서 오른발이 뒷발입니다. 예, 여기가 오른손. 여러분 보기에 반대죠. 반대입니다. 이쪽이 오른발인데, 오른발이 뒷발이니까, 어떻게 하면, 오른발이 뒷발인데, 그러면 제가 앞쪽이 약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안쪽이 약해요. 안쪽이.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는 약간 안짱다리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릎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쪽이 약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안짱다리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닌 사람들도. 그건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찾아봐야 되고, 혹시나 도움이 되면 덕산에 오셔서 같이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자, 이거는 저는 보세요. 오른쪽 다리가 뒷발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안쪽으로 힘을 줘야 되거든요. 안쪽으로 힘을 줄 때는 오른발을, 여기가 오른발입니다. 자, 오른쪽 다리가 뒤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뒤꿈치가 강하고 앞꿈치가 약해요. 그리고 또 안쪽이 약하기 때문에, 자, 이거 보세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뒤꿈치를 들고, 여기 엄지발가락과 여기 톡 튀어나와 있는, 발바닥에 톡 튀어나와 있는 부분, 요 지점 있잖아요. 그냥 이 안쪽 부분. 예? 여기 안쪽 부분을, 하여튼 발바닥과 옆쪽 부분 대각선 지점을 이렇게 해서 무릎을 이렇게 탁탁 이렇게 쳐줍니다. 그러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발을 바깥쪽으로 내갖고 안쪽으로 이렇게 탁탁 치면 이 안쪽으로 힘이 돌을 거 아니에요. 안쪽으로. 그리고 뒤꿈치를 들었기 때문에 앞꿈치에 힘이 가는 거죠. 그죠? 앞꿈치에 힘이 가야 발이 앞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오른발이 뒷발이기 때문에 저는 자꾸 이게 앞쪽을 마사지를 해주게 됩니다. 마사지를 해주게 되고, 물론 혈자리를 눌러줘도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운동할 때는 앞쪽을 이렇게 두드려 주든가, 혹은 이 안쪽 상문교열, 중도혈, 이쪽 내스랑 혈액 이런 쪽으로 계속 마사지를 해주게 됩니다. 이걸 한 10번에서 15번 정도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해줍니다. 발끝에다가 힘을 주고, 엄지발가락과 여기에 딱, 그죠? 뒤꿈치 들고, 이렇게 해주다. 그 마지막에 한 15번 하면 이걸 무릎을 들고 앞차기를 한 3번에서 5번 정도 이렇게 해줍니다. 3번 정도. 이렇게 해주면 발이 앞으로 향하는 성질이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른쪽 다리는 저는 이렇게 하고, 왼쪽 다리는 앞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쪽 허벅지가 제가 더 두꺼워요. 왼쪽은 뒤쪽 허벅지가 더 약해요. 그러니까 앞쪽으로 피가 잘 흐르고 뒤쪽으로 피가 안 흐른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왼쪽 다리를 이렇게 합니다. 자, 앞꿈치를 딱 들고 뒤꿈치를 땅바닥에 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죠? 이렇게 힘을 착 빼보세요. 자, 그러면 이 앞쪽 허벅지가 말랑말랑해져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힘이 이 뒤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쪽 허벅지가 말랑말랑해진다는 건 이쪽이 피가 잘 안 오고 있다는 거죠. 힘이 안 오고 있다는 거. 이게 좋은 거예요, 저한테는.
왼발이 앞발이기 때문에 지금 앞쪽을 힘을 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뒤쪽에 힘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뭐 발끝을 이용하든 무릎을 이용하든 이렇게 툴툴툴툴 이렇게 털어주면서 왼손으로는 이렇게 뒤쪽 종아리부터 이렇게 쳐주면 됩니다. 이렇게 쳐주면. 어? 뒤쪽에 또 바깥쪽이 약하기 때문에 바깥쪽도 이렇게 쳐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뒤쪽과 바깥쪽을 이렇게 쳐주면 됩니다. 이것도 한 10번 내지 15번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턱 하면 저는 이제 2단계 동작이 끝났습니다. 2단계 동작이 끝났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왼쪽 다리가 앞으로 향하더라도 뒤쪽이 약한 거는 맞는데 또 옆쪽은 오히려 안쪽이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뒤쪽과 안쪽을 두드려 줘야 돼요. 이게 또 너무 심하다 그러면 이게 뭔가 하면 안쪽이 너무 약하다, 뒤쪽도 약한데, 그러니까 이 안쪽이 너무 약하다는 건 안짱다리라는 거예요. 바깥으로 이렇게 많이 꺾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분은 앞뒤가 생겼지만 결국 안짱다리가 이 안쪽이 이렇게 공처럼 둥글러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은 이게 앞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는 뒤꿈치를 또 들면 손해가 되는 거예요. 왜? 앞발이니까. 이게 앞발이니까 앞꿈치로 이렇게 해버리면 더 앞으로 가니까 약간은 뒤꿈치 쪽으로 힘을 주면서 그냥 안쪽 전체에다가 힘을 주는 거죠. 안쪽 전체에다가 힘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자, 이 동작도 몇 번 하고, 또 이 동작, 그러니까 발끝으로 이렇게 엄지발가락과 톡 튀어나와 있는 부분만 쓰는 게 아니고, 이 발바닥 면 전체, 안쪽 면 전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좀 해줘야 이 두 가지 동작을 같이 써줘야 됩니다. 이건 조금 어렵죠, 그죠? 보세요. 제가 왼쪽 다리가, 여기 왼쪽 다리가 앞발이야. 예를 들어서 앞발인데, 둘 다 무릎이, 다리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발인데 이렇게 돼 있으면, 앞발이면 앞쪽이 튼튼하다는 거예요. 허벅지가. 그러면 뒤쪽을 강화해줘야 되거든요. 뒤쪽을 강화해줘야 되니까 이 동작을 해줘야 된다. 이 동작을 해주고, 이 동작도 한 10번, 15번 해주고, 또 안짱다리가 돼 있으니까 바깥쪽이 세고 안쪽이 약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왼쪽 다리가 앞발이니까 앞꿈치에만 힘을 주면 안 되고 뒤꿈치까지 같이 힘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뒤꿈치까지 같이 힘을 주면서 이렇게 무릎을 안쪽을 해서 툴툴툴툴 털어주면서 이 안쪽도 어떻게든 두드려주고 뒤쪽도 두드려주고 이렇게 해줘야 2단계가 끝이 나는 거예요. 양쪽 다리가 다 안짱다리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 경우도 이렇게 찾아가면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하여튼, 저 같은 경우는 왼쪽 다리는 안짝다리가 아니에요. 안쪽이 힘이 더 세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하면, 그죠? 둘 다, 그러니까 약간 오른발은 엄지발가락에 힘주고, 왼발은 약간 전체적으로 바깥쪽으로 힘을 줘서 이렇게 하면 또 좋은 느낌도 분명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다리 형태, 골반 형태, 엉덩이 형태가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차를 타고 갈 때 이럴 때 어떤 때 이렇게 있으면 다리가 되게 편안해지는 때가 있어요. 왜인가 하면 오른쪽 다리는 약간 안짱다리 형태가 있고 왼쪽 다리는 약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약간 안쪽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더 혈액순환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냥 이건 약간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만 해도 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두드려 주기만 해도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2단계 상황입니다. 2단계 상황.
자, 1단계는 발가락 10번, 2단계는 다리 조작을 어떻게 해줄 거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그죠? 다리 조작을 어떻게 해줄 거냐 관건이고. 이제 3단계는 여러분들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3단계는 우리가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댓글 올려달라고 부탁했던 동영상 있죠? 그겁니다. 3단계는 여기 중완열, 배꼽에서 4마디 올라가서 딱 지점에, 배꼽에서 손가락 4개 올라가서 딱 누르면 그 중완혈입니다. 그죠? 이게 위장의 센터 부분이라 가운데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장을 강화해 주는데, 위장의 힘을 돋구어 주는데 도움이 되면서 각종 소화불량이나 팽창을 풀어주는 데도 도움이 된다. 만지기만 해도 트림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중완열을 이렇게 한 15번 정도 눌러주고, 다음에는 명치. 자, 이 모든 동작은 바람을 불고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조장님들한테도 부탁할 때 꼭 그분들이 바람을 불면서 할 수 있도록 꼭 계속 지적을 해달라. 사람들이 바람을 아무리 불으라고 해도 바람을 안 분다. 이거는 내가 뭐 수년간 경험했던 건데, 바람을 안 불더라. 이거 왜 안 부는지 모르겠다. 머리 흔들으라 그래도 머리도 안 흔들고, 바람 불으라 그래도 바람도 안 불고, 그 계속 지적을 해야 이게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지적을 해야 된다.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거. 그걸 하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중완열을 눌러주고, 다음에는 명치. 명치, 그죠? 갈비뼈 이렇게 아래 갈비뼈 만나는 지점, 거기서 2cm 올라가는, 그죠? 전중열이죠. 전중열이 양 젖꼭지 딱 가운데 있는, 양 젖꼭지 가운데 있는 전중열입니다. 이게 횡격막이 시작하는 시발점이라고 했죠. 이게 위식도 괄약근이 있는 지점, 그쪽을 자극을 해주면 횡격막에 혈액 공급이 잘 되면서 횡격막이 더 강화되면서 더 잘 움직이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쪽도 한 10번에서 15번 정도 이렇게 바람을 왼손으로 합니다. 그건 무조건 왼손으로 합니다. 그죠? 물론 왼손에 지팡이가 잡혀 있을 때, 어느 정도 힘이 가 있을 때는 오른손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없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왼손으로 하게 됩니다. 왼손으로. 세 번째가 우리가 기관지 입구혈이죠. 아까 그 지점에서 명치에서 2cm 올라온 지점, 전중열 다음이 전중열에서 또 한 4cm 올라옵니다. 4cm. 전중열에서 4cm 올라오면 이 지점이 어딘가 하면 쇄골 있죠. 쇄골에서 밑으로 한 8cm 지점에 딱 가운데예요. 기관지 입구예요. 공기 튜브가 양쪽 폐로 갈라지는 시작점이에요. 여기를 딱 눌러주면 폐가 들리죠. 폐가 수축이 됩니다. 우리가 뭐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러면 가슴을 쿵쿵 두드리잖아요. 그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숨을 못 쉬어요. 뭔가 집중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숨을 안 쉬어요. 안 쉬면서 모든 혈관은 수축이 되기 때문에 폐가 안 움직여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답답해집니다. 가슴이 답답해져요. 우리가 공황장애나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폐가 자꾸 확장이 돼요. 기관지 확장증 현상이 나타나서 이쪽을 자꾸 두드려주면 좋다고 느끼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두드려주고 또 실제로 바람을 불어줘야 돼요. 바람을 불어주면 뭔가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이렇게 되는데, 이걸 여기를 한 15번에서 20번 정도 또 마사지를 해주고, 그냥 하지 말고 머리도 좀 흔들어주고. 예? 자, 제가 아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라고 했잖아요. 머리도 좀 흔들어주고, 바람도 좀 불어주고. 자, 요 세 가지가 이제 3단계입니다. 3단계. 중완열, 전중열, 기관지열 세 개를 자극을 주면서 바람을 불자. 왼손으로. 3단계입니다. 그죠? 3단계가 끝납니다. 4단계는 이겁니다. 팔 운동입니다. 팔입니다. 자, 우리가 오른쪽 폐가 처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나 오른쪽 폐가 처져 있는 경우가 많더라. 100%라고 장담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냥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대다수의 분이 오른쪽 폐가 처져 있는 경우가 많더라. 자, 그래서 오른팔은 어퍼컷처럼 위로 이렇게 들어주면 좋다고 했습니다. 예. 위로 해줘도 위로 이렇게 들어도 좋고, 사실 이렇게 들어도 좋습니다. 근데 위로 이렇게 들면 힘들죠. 근데 들어줘도 더 좋습니다, 사실은. 근데 보세요. 공식은 이겁니다. 하나, 둘, 오른팔입니다. 자, 오른팔. 여기 오른팔입니다. 오른팔을 하나,
둘, 바람 불면서 왼팔은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약간 대각선 쪽입니다.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밥 먹듯이 입으로 왔다가 뒤로 갔다가 입으로 왔다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자 옆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팔은 두 번, 자 후, 자 밑에서 위로 딱 올립니다. 어퍼컷, 자 권투에서 어퍼컷 할 때 이렇게 두 번 탁탁 하고, 왼팔은 왔다 갔다를 5번을 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기 한 세트. 또 한 번 더 합니다. 하나,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 세트. 또 한 번 더 합니다. 자, 약간 대각선이죠. 이 대각선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 막 이렇게 해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버리기도 하고, 막 동작이 막 좀 중구난방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대각선 쪽으로, 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 45도 각도로 이걸 3세트 해주면 됩니다. 3세트 해주면 이제 4단계가 끝난 겁니다. 4단계가 끝난 겁니다. 3세트 해주면 4단계가 끝난 겁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팔 운동은 3세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가 한 세트. 5번에 한 세트. 요걸 3번 반복해줍니다. 이거 팔 운동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지팡이도 싣고 다니고. 이제 물론 나중에 이제 이 5단계 운동이 제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다 불러 모아서, 자, 우리 5단계 운동 한번 합시다. 이렇게. 근데 5단계 운동도 더 세밀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세밀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심화과정이 생길 겁니다. 심화과정이 생기고, 중간중간 시간에는 하여튼 왼팔로 스트레칭바를 좀 당기고 있으세요. 이런 것도 시킬 거고, 오른팔, 왼발로 스트레칭바 당기면서 중간중간에 오른팔 들어주면 좋죠. 그죠? 스트레칭바를 당기고 잡고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살짝 흔들어주면 더 좋죠. 또 가만히 잡고 있어도 좋고. 그죠? 그런 것. 마지막 단계는 이제, 요거 팔 운동은 약간 비대칭 운동이죠. 오른쪽 폐는 약간 덜어 올려주고, 왼쪽으로는 피가 좀 가라. 왜? 다리 조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순방향 원리는 거예요. 다리 조작을 했으니까, 또 창자에 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중환열도 눌러줬고, 예? 전중열도 이렇게 또 눌러줬고 이랬으니까, 변화가 생기니까 오른쪽으로 좀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때 오른쪽으로 좀 덜어주고, 왼쪽으로 피가 좀 가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지? 마지막에는 전신 운동 겸 약간 비대칭 운동인데, 이거는 전신 운동 겸 약간 비대칭인데 그냥 뛰는 겁니다. 전신 운동인데, 자, 이쪽이 오른팔입니다. 오른팔. 그러니까 뛰는 건데, 자, 오른팔은 위로, 왼팔은 옆으로 이렇게. 자, 오른팔은 위로, 왼팔은 옆으로. 바람을 불어야 됩니다. 자, 이럴 때 몸을 과격하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효과는 더 좋습니다. 왜? 피가 더 강하게 흘러가야 되니까. 여러분, 피가 안 흘러가서 문제예요. 그리고 피가 너무 비대칭 쪽으로 흘러가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서 문제니까, 피를 바른 방향으로 좀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자, 물론, 왼손잡이는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왼손잡이는 같이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같이 해줘도 되고, 오히려 오른팔을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제가 올린 동영상은 오른손잡이 기준이에요. 기준이니까, 오른팔은 위로, 왼팔은 옆으로. 자,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하세요. 자, 오른팔은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이럴 때 뒤로 좀 떼고, 이걸 최소한 30초에서 1분 정도를 진행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세미나 오면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같이 운동을 합니다. 1분 동안, 1분 정도 하면요, 숨이 약간 할딱할딱 거려요. 여러분, 혼자서 하라 그러면 이거 좀 안 할 것 같아요. 잘 하실 수 있겠어요? 또 이것만 하는 거 아니죠. 그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제 5단계. 마지막이 이제 전신 운동인데, 자, 저도 잠깐 뛰었더니만은 숨이 차죠. 숨이 차는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숨이 차면 나쁜 거예요.
숨이 차면 좋은 게 거의 분명해요. 숨이 찰 만큼 혈액순환, 그러니까 숨이 차다는 거는 몸에 피가 빨리 흘러가고 있어서 폐가 빨리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 몸에 긍정적인 신호예요. 긍정적인 신호예요. 평상시에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조금 멈춰서 숨이 차잖아요. 그 몸이 살아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평상시에 아주 건강한 사람은 숨이 별로 안 차죠. 그 정도는 내가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다. 그 사람도 이제 세게 운동하면 숨이 차지는 거죠. 근데 하여튼 숨이 차는 거는 좋아지려는 징후예요. 폐에서 공기가 막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폐가 수축이 된다는 거죠. 피가 막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5단계 작업을 왜 만들었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이든 안 보시는 분이든 좀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분이 이걸 얼마나 적용할 건지, 모래주머니 찾는지 안 찾는지 이런 거는 다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사실 많이 있어요. 일단은 자, 그러니까 5단계를 하면서 제일 큰 문제는 뭔가 하면 다리 문제. 실제로 다리 테스트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이게 한쪽은 안짱다리인데 한쪽은, 저는 저처럼 오른쪽 다리는 안짱다리인데 왼쪽 다리는 아닌 경우도 있고, 오히려 반대인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한쪽 다리는 심한 안짱다리고 한쪽 다리는 살짝 안짱다리인데 최근에 좀 개선이 됐고 이런 것도 있고, 그걸 여러분들 혹시 잘 구분하고 있으시면 다행입니다. 그냥 이거 동영상 보시고 이렇게 저렇게 잘 따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이 되고. 근데 이게 뭐든지 지금 안짱다리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계속 이렇게 하면 또 몸이 바뀌어버려요. 안짱다리가 안쪽으로 향할 수도 있고, 그때도 계속 똑같은 운동을 계속 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구분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런 동작들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이런 걸 5단계 동작을 알려드렸고, 그 세미나, 덕산 세미나 중에서는 숙제를 냈습니다. 이거 하루에 5세트는 무조건 하세요. 다른 동작은 제외하고라도, 다른 동작은 알아서들 하시고, 5동작은 무조건 일단 5세트 5번 정도는 일단 하고 오세요. 그게 분명히 다리를 변화시키는데, 이게 다리를 안쪽으로 콱콱콱콱 이렇게 무릎을 꺾어주면서요. 이거 되게 세요. 또 꺾어주고 발차기 해주고 막 이런 작업이 되게 세기 때문에. 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금요일날 배웠던 엉덩이 대고 막 걷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생각보다 되게 센 거예요. 그 다리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창자를 막 변화를 시키면서 위로 또 피가 막 올라오기도 하죠. 오른쪽으로 막 치우쳐서 올라오고. 제가 지난 동영상 밑에 댓글을 하나 남겨놨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혹은 제가 왜 그 전날 내가 왼팔 운동의 필요성을 잘 못 느꼈다 이랬는데, 다음날 가니까 제가 동영상을 올리고 금요일날 오후에 가서 운동을 해보니까 또 왼팔 운동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모르게 한 반감된 느낌은 들었어요. 왼팔 운동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전처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욕구는 확실히 좀 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냉철하게 말해서 한 3분의 1이나 한 2분의 1, 반 정도, 그러니까 100이라면 한 25%나 50% 정도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냉철하게 말해요. 똑같다 이렇게 말은 못해요. 똑같은 말고 주는 거는 확실하니까. 근데 다리 조작을 했는데 왜 엉덩이를 대고 걷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게 오히려 줄지? 우리는 다리 조작을 많이 하면 이게 제가 오른쪽이 세져서 왼쪽이 점점 더 약해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뭔가
근데 왼쪽이 약한 거는 분명해요. 왼쪽이 약한 건 왼쪽을 더 운동을 해주고, 이렇게 원판 운동도 해주고, 지팡이도 짚고 다니고 계속 했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계속 가더라는 거예요. 순방향 원리는 계속 적용이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엉덩이 누르고 골반을 이렇게 틀어주니까 약간 뭔가 좀 상체 쪽으로 오는 피가 좀 골고루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뭐 언젠가는 설명이 되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좀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순방향 원리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리 조작이 심하게 일어나면 오른쪽으로 피가 더 많이 올라온다. 이거는 맞고요. 또 그래서 왼팔 운동을 해줘야 되고, 물론 왼손잡이는 반대입니다. 왼손잡이는 반대고요. 그건 조금 이해하시고 계시고. 그 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그 5단계, 아까 말씀드린 5단계 동작도 이렇게 한 번씩 해보기도 하고, 바깥에 나가서 운동할 때 또 이렇게 엉덩이 누르게 하고, 이 골반, 오른쪽은 골반을 누르면서 이렇게 걷고, 왼쪽은 엉덩이를 누르면서 걷고, 뭐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해봤고. 근데 그게 이제 센 거죠. 센 거예요. 몸을 좀 이렇게, 그 운동을 많이 하면 밤에 잠이, 운동하는 동안에 되게 편하더라고요. 운동하는 때는, 와, 이거 진짜 이러다가 금방 낫는 거 아니야? 내 몸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야? 착각이겠지만은, 그런 생각마저 들 정도로 몸이 좋다고 느껴요. 근데 집에 와서 안 움직이고 있으면, 저녁 먹고 안 움직이고 있으면, 이게 백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낮에 막 강제로 전진시켰다가 뒤로 백이 되니까, 몸이 막 눕고 싶고 피곤해지고 막 그렇더라고요. 계속 움직이고 있으면, 순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와, 이거 진짜 좋네. 이거 진짜 좋네. 이래야 되는데, 안 움직이고 있으면, 외려, 막 이렇게 뭔가 왼쪽으로 돌아가고 있다가 갑자기 안 움직이니까 다시 백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니까, 뭔가 충돌이 일어나죠. 충돌이 일어나니까. 내 몸이 급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더라. 이런 사실들이 있더라. 그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고. 자, 근데 아까 5단계 동작에서 제가요, 네 번째 동작이 뭡니까? 네 번째 동작이 오른팔 2번, 왼팔 이렇게 5번 해주는 걸 3세트 해주는 게 4단계 동작이잖아요. 여러분, 이 원리를, 순방향 원리를 이해하고 순방향 동작을 이해한다라는 거는 여러분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원리도 이해하고 순방향 원리에 입각한 동작 원리도 이해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걸을 때 어떻게 걸어야 돼? 내가 이거 몇 개월 전부터 계속 해준다 하면서 계속 잊어버립니다. 제가 지팡이를 왜 짚겠습니까? 지팡이 왼쪽에 피가 지금 계속, 저는 또 평생에 50년 이상을 오른손잡이로, 완전 오른손잡이로 싸거든요. 심하게. 모든 운동을 오른팔로 다 하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충해주기 위해서 좀 악랄하게 왼손을 이렇게 해주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걸 때 그냥 이렇게 걷지 않습니다, 제가요. 최소한 10걸음 정도 걸으면 오른팔을 한 2-3번 이렇게 흔들어줍니다. 어퍼컷을 해줍니다. 여러분 혹시 해주세요? 오른팔 들어주면 오른쪽 폐 들리는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적용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불면서 한 2-3번 계속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계속 해도 나쁠 건 없어요. 근데 계속 하면 어깨가 아플 거예요. 그리고 여 위에 쇄골 여 위쪽으로 막 약간 핏줄이 쓰고, 저 이거 많이 해봤거든요. 이거 도움이 돼서 그때 당시에 이걸 막 하루 종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에 핏줄이 바짝 서들어가 여기 피가 많이 올라와서 그 폐가 들린다는 현상이니까. 너무 올라와서 어깨도 아프고 막 이 핏줄이 막 튀어나오고 막 이러니까, 아유 좀 너무 심하게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근데 걸어다니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몇 걸음 걷다가, 심지어 엉덩이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걷잖아요. 이렇게 할 때 오른팔 2번, 그리고 왼팔은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오른팔 안 움직이고, 또 오른팔 2번 후, 왼팔, 이게 자세가 안 나옵니다. 그 운동장에서 하면 이거 봉에다가 대고 하니까
팔을 막 흔들 수 있거든요. 여기 벽이니까 팔을 못 흔들죠. 오른팔 2번, 왼팔 한 뭐 5번에서 10번. 또 하다가 오른팔 2번 바람 불어주면서 2번만 하니까 3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요, 이게 순방향 원리를 이해하면 오른팔을 언제 올려야 되느냐. 자, 지팡이를 쥐고 있는데 지팡이를 눌렀다 댔다 하면서 우리 옛날에 이거 했어요. 그죠? 이거 했어요. 많이 했어요. 이 순방향 원리예요. 창틀 잡고 창틀 누르면서 밑으로 누르고 대각선 누르고 이거 순방향 원리에 대한 운동이에요. 오른쪽 팔 들어 올려주면서 왼쪽 팔 강화 운동 해주면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매번 동영상에서 이거 해보세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물론 세미나에서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해드릴 수 있고, 또 여러분이 같이 모여서 같이 해보면 분명히 동기부여되고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일단 시간이 많이 됐는데, 오늘 5단계 동작 꼭 기억을 해보세요. 일단 도구가 필요 없는 거죠. 근데 그 동작만 한다고 다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좋아지는 구석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족 중에 아무도 모른다, 동영상 아예 못 봤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시켜보면 뭔가 변화되는 구석이 있기도 있을 거예요. 좋다고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될 거예요. 뭐 그분들 가족이라고 해서 동영상 보라고 해서 보시지 않잖아요. 제 가족들도 제 동영상 안 보는데, 물론 제 직계 가족들은 봅니다. 근데 저희 형제들이나 이런 분들은 제 동영상 안 봐요. 저희 아내는 보고 딸도 보지만은 형제들은 안 보죠. 제가 얘기는 안 했겠습니까? 얘기도 해봤습니다. 얘기도 해봤는데 안 듣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하여튼 자, 여러분들 배운 게 많기 때문에, 그죠? 여러 가지를 다 해봅니다. 그리고 엉덩이는 하여튼 스테인리스 바나 이렇게 벽에 문틀이나 이런 데 가서 엉덩이 쪽은 그렇게 걸어도 되고, 골반 쪽은 제가 보니까 이게 농구공이나 이래 좀 큰 공이나 탱탱볼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약간 큰 게 좋더라고요. 딱 대놓고 그래야 약간 팔도 약간 자연스럽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약간 너무 이렇게 제가 쿠션 같은 거 사용하면 좋다고 했죠. 그러니까 쿠션보다 더 두꺼운 걸 뭔가 사용하는 게 팔 동작이나 걸음걸이 동작 하는데 좀 더 자연스러움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는 겁니다. 혹시 도움이 되실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다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바깥에서 운동하는 기구에서 보여드리는 거라서 다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오늘 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저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자신을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하고,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시고, 꼭 건강이 다 나았다,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다 나았다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점점 좋아져 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좋아져 가고 있다. 분명히 작년보다 지금이 더 나아져 가고 있다. 이런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저도 그런 걸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하여튼 모든 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진짜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